뭐래요? 10.H6 그거 나도 했어.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탄화수소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일방적 탄화수소로서 사슬 모양입니까? 고리 모양입니까로 구분해봤습니다. 물론 사슬에서도 또 뭘로 나눌 수 있나요? 풍화되어 있습니까? 불포화되어 있습니까? 했습니다. 사슬 포화탄소 일반식 어떻게 되더라? C, N이면 H, N 더하기 E, R, K, N으로 소개했습니다. 불포화탄소에 대해서는 CN에 H, E, N으로 쓰는 R, K과 CN에 H, E, N 마이너스 2를 쓰는 R, K인으로 소개를 해봤습니다. 얘는 이중결합이 하나 있는, 얘는 삼중결합이 하나 있는 것을 얘기했다 했습니다. 이렇게 포화탄소가 되면요, 반응을 볼 때 꽤 느린 시환 정도만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반면 불포화탄소에 되면 훨씬 더 빠른 첨가 반응이 가능하다 했었죠. 고리모에 대해서 역시 포화와 불포화로 구분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리모의 포화탄소 CN이면 HEN을 썼네요. 사이클로 알테인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불포화탄소인데요. CN이면 HEN-2를 쓰고 있는 사이클로 알텐 말입니다. 선생님, 사이클로 알카인은 왜 안 씁니까? 없습니까? 있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가 안 돼가려면 탄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는 탄소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뭐 4개, 뭐 맥스에방은 한 6개 정도까지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사이클로 알카인은 우리가 뭐 어려운 부분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가 소개가 됐던 거죠? 맞습니까? 자, 오늘 여기에 플러스 알파 더 소개할 것은 페이지 167쪽이 되고 있네요. 지방종 말고 뭐도 쓸 수 있습니까? 방향종이라는 게 있어요. 방향탄소는 일단 벤젠고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탄소는 최소 탄소 몇 개부터 시작합니까? 하면 10 빨리 눌러서 탄소 6개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방향탄소는요. 탄소 6, 수소 6, 흔히 말하는 벤젠입니다. 얘는 어떻게 생겨먹었습니까? 하네요. 방향탄소로 연속시켜야죠, 이 부분이. 나와요. 오케이, 좋아요. 방향탄소로서 일단 벤젠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즉, 그걸만 보니까 녀석이 보면 되지. 안 보여요. 뭐가요? 분자식은 나와 있었어요. 벤젠이라는 게 탄소 6개, 수소 6개인 분자식은 나와 있는데 얘의 성질을 보니까 일반적인 물질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포화되어 있으면 어떤 반응을 한다 했습니까? 꽤 느린 치환만 가능합니다. 반면 불포화, 2중 및 3중결합이 있으면 훨씬 더 빠른 첨가가 가능한데요. 대표적인 첨가 반응이 예를 들어서 탄소 안에 2중결합을 가진 요놈에다가 Br2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면서 브로민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때 브로민의 적발색은 사라지죠. 그 말은 Br4의 적발색의 탈색 반응을 보게 되겠습니다. 첨가 반응이랍니다. 근데 벤젠이라는 놈은요, 분명히 불포화탄소죠. 포화이면은 사슬이면 EN 플러스 2까지, 고리면 EN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C6H6거든요. 불포화인 것은 맞는데 첨가가 잘 안 일어나요. 굉장히 억지로 고온에다 총에 집어넣는 첨가가 없지 않아 일어나긴 하는데 잘 안 일어나요. 일반적인 불포화탄소와는 좀 다른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벤젠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한데요. 피콜레오 사람이 벤젠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을 거야. 단일,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이중 하고 이쪽에 수소가 이렇게 있어. 여기 수소 제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는 과정에서 탄소 6개의 고리가 단일이었던 놈이 빠르게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이중, 단일로 너무 빠르게
이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라서 첨가 반응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조를 공명 구조로서 소개되는 거죠. 단위 이중이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더 간단하게 쓰면 여기 이중을 이렇게 표시 마찬가지죠. 이중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과학기술이 이제 발달하는 과정에서 결합 길이를 잴 수 있는 기계들이 발명되었습니다. 획관도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게 뭐였습니까? 단위격보다는 이중결합이 좀 더 결합 길이가 가깝고 삼중결합은 좀 더 가까운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진짜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 말입니다. 짧은 이중결합과 긴 단위결합이 동시에 지켜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합 길이는 희한하게도 탄소 간의 단위결합보다는 좀 짧고 이중결합은 좀 긴. 다시 말하면 단위결합과 이중결합의 어정쩡한 그 사이에 있는 결합 길이를 보이더라고요. 현상이 그렇게 밝혀졌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모델이 맞아 틀려? 틀리죠. 예, 이 모델을 그래서 새로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고 있는 제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탄소 간의 단위에 요 관여하는 결합은 맞아. 수소하고도 그렇게 결합하고 있어. 그리고 남은 전자 하나씩이 이 6개의 탄소 원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퍼져 있는 어느 한쪽에 몰려 있는 게 아닌 비편제화된 모델로서 전체적으로 전자들이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간의 결합 길이도 단위와 이중결합 사이에 해당하는 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나중에 오존이라든지 NO2라든지 SO2라든지 꽤 다양한 분자들에 대해서 비편제화된 모델로 제시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탄소의 결합값도 120도 나오겠고요. 정육각형 구조를 가지겠습니다. 또한 탄소 원자 6개와 수소 원자 6개가 모두 다 한 평면이 있습니다. 평면 분자입니다. 과거 여러분한테 평면 분자 하면서 소개됐던 게 누구 있었습니까? 하면 C2에 있었던 C2H4 에탄과 C2H2의 타입 요 두 놈이 평면 분자인데 예, 플러스 알파 벤젠까지 평면 분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물론 방위주탄화수소라서 벤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벤젠 말고도 이제 벤젠 고리가 두 개 연속되어 있는 예, 이런 것들은 나프탈린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세게 되면 안트라센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페이지 167페이지 하단에 그 외 방위적 탄화수소라고 하면서 소개되는 것들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비편제 표시를 동그랗게. 예,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이제 벤젠에 대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나타낸 표시는 이렇습니다. 무슨 근데 뜻입니까? 왜 책에는 나프탈렌과 안트라센을 옛날 방식으로 비교해요? 내가 했겠습니까? 내가 선서지했어요. 내가 책이네. 만들겠습니까? 잘못된 책이네. 이것도 제대로 된 책이 없네. 자, 빨리 정리해 보세요. 방향 쪽할 때 그 향은 말 그대로 향기고 방은 그런 걸 분출한다, 향기를 분출한다는데 실상은 뭐 꽃향기 같은 그런 냄새는 전혀 아니고요. 코를 찌르는 그런 냄새입니다. 벤젠 냄새 맡아보고 싶다. 나 안트라스는 처음 들어. 뭐 상관없잖아요. 나프탈렌은 무해물질 아니야? 나플레 어, 좋아. 마시면 안 돼. 나프탈 마시겠다고요? 마시면 안 된다고요. 아 이게 맛있잖아. 뭔데요? 정리하세요. 제가 이끌는 거.
됐습니까? 네. 오. 이래서 벤젠이라는 놈은 쉽게 첨가가 잘 안 돼. 그렇다면 억지로 치환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치환. 여기에 이제 수소자리가 있었잖아요. 수소가 있었잖아요. 이 수소 대신에 CH3와 같은 메틸기, 에틸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걸 알킬화 반응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 수소 자리가 있는데 염소 같은 놈들이 들어가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염소, 할로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수소 대신에 염소가 들어간다. 할로젠 원소가 들어갑니다. 뭐 아이오딘도 브로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플로린도 마찬가지. 얘는 할로젠 화 반응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NO2, 니트로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니트로화 반응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즉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치환이 그나마 좀 가능할 수 있거든 하겠습니다. 벤젠의 반응으로서 뭐 알키화 반응, 할로젠화 반응, 뭐 니트로화 반응, 뭐 술포화 반응 뭐 이런 것들이 더 추가로 되긴 한데요. 뭐 어쨌든 치환 반응이 된다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가 반응이 아예 안 된다 하지는 않았는데요. 첨가 반응을 하게 되면 벤젠이 3개의 수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뭘까요? 포도당은 육각형 유의하죠. 탄소에서 수소 12개 사이클로헥세인 되고 있습니다. 사이클로헥세인 포화탄화수소에 여기 있었죠? 이제 탄소에서 수소 12개. 예생에서 어떻습니까 하면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탄소 원자만 제시한다면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한다죠. 기억나십니까? 사이클로헥세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벤젠에 3개의 수소가 첨가되는 과정에서 사이클로헥센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평면 문제가 입체 문제가 되어버리겠죠. 이해됐습니까? 되셨나요? 페이지 168쪽으로 보시면 예, 첨가와 치환에 대한 용어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앞에 방금 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정리해주십시오. 재밌는 게 나와요. 보충되어 있는 실바 동일 파일 운딩은 버려도 괜찮습니다. 아직 열받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첨가가 그 말 그대로 그 무언가 예, 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포화되어 있다는 것은 탄소가 아니라 빈자리가 남았다는 뜻이잖아요. 결합할 빈자리가 남았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거죠. 반면 치환이라는 것은 모든 결합이 다 차 있으니까 누군가 한 개 나와야 치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게 빠르지 못해요. 느려요. 이해되셨어요? 네. 빠졌네. 앞에서 여러분한테 이성질체라는 이름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네. 이성질체는 크게 뭐로 있다? 세 가지. 이성질체는 뼈대가 달라서 생긴 구조 이성질체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구조 이성질체로 자 이렇게 쓰면 이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쓰면 이 누구예요? C4에 H10 되겠는데요. 요 끝자락에 다들 탄소가 있는 거예요.
이 끝자락에 탄소 이렇게 있는 거예요. C4고 두 개 맞춰서 이중결합 했다는 거 없으니까 포화탄소 C4H10을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말 뷰테인을 쓴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면 뭘까요? 아이소. 그렇지. 이거는 요 탄소 하면서 이쪽에 수소를 있고 여기 또 탄소 하나 있냐. 예, 이것은 아이소 뷰테인이 되고 있어요. 네. 이해했습니까? 뼈대가 달라졌네요. 하겠습니다. 구조 이성주제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지난 수업에 맨 마지막에 한번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벤젠이 있는데 염소가 두 개 있어. 두 개의 염소가 어떻게? 이렇게 염소, 이렇게 염소 있어요. 그럼 이걸 올소라고 하고 있죠. 올소 다이클로로 벤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 염소 위치가 이렇게 있어. 이것을 메타라고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게 이렇게 됐죠? 예, 파라 다이클로로 하고 있습니다. 시험 제목. 네, 어쨌든 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역시 염소 위치가 달라지는 거야. 이것도 역시 뭐다? 구조 이성주체예요. 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이성주체 중에서 기하 이성주체를 제시하는데요. 네. 단위열을 회전이 가능하댔잖아요. 이중결 회전이 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재미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탄소가의 삼중결합을 넣겠습니다. 이름 누구지? 카인되죠. 또는 뭐 아스티렌이라는 이것으로 좋겠습니다. 이게 브로민과 Br2와 뭐 에텐이 반응해도 뭐 마찬가지 쉽게 첨가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첨가가 일어나면 이중결을 가지겠고요. 여기에 원래 있던 수소 원자 두 개는 똑같이 있죠. 되겠습니까? 됐나요? 이쪽으로 해서 Cl, 왜 Cl이야? 브로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회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브로민이 이렇게 있고 수소가 있는 두 가지 형태, 즉 다이브로모에 텐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된 놈을 한쪽 방에 같이 있다 해서 얘는 시스라고 하고요. 얘는 이쪽 방에 있어서 트랜스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기하이성체는 시스트랜스로 소개되는 이중결 회전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들로 소개되겠습니다. 좀 전에 노말 뷰테인과 아이소 뷰테인 끓는 점이 누가 더 높다고 했습니까? 노말. 예, 끓는 점이 노말 쪽에 더 높습니다. 오로소 메타 파라 역시 마찬가지. 이쪽 방에 있는 게 극성이 좀 더 커서 끓는 점이 좀 더 높다 했습니다. 시스 브로모하고 트랜스 브로모는 어떤 타입이 끓는 점이 높겠습니까? 이쪽은 시스가 더 크죠? 한쪽 방에 있는 게 이랬어요? 물론 만들어지는 확률을 보면 트랜스가 만들어질 확률이 좀 더 높아요. 실제 한 99%대 한 1% 정도의 비율로 이게 훨씬 더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어쨌든 만들어집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중결 회전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되겠습니까? 네. 정리해 보십시오. 뭐가 말하고 그러냐. 내가 부른다. 그냥 극성 통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훈련 예, 이게 좀 더 큰 극성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쌍점 모멘트가 좀 더 커요. 이게 아예 쌍점 모멘트가 제로가 되지는 않아요. 이게 한 직선상에 있는 건 아니잖아. 한 직선상에 있었으면 쌍점 완벽하게 제로가 됐을 텐데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얘에 비하면 거의 극성은 거의 제로를 가까운 수준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스 쪽이 그런 좀 더 높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뭐 자, 이성주체 중에 하나 남은 게 맞다? 광학 이성주체인데요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만들어진 요 놈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게 수소의 브로민 그리고 이쪽에 또다시 수소하고 브로민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놈의 BR2를 다시 한번 더 첨가시켜볼까 하겠습니다. BR2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단위 결합하면서 이제 수소의 브로민, 수소 됩니다. 시스형이든 트랜스형이든 브로민 집어넣으면 이거 한 종류 만들어지고 말겠죠. 이건 단위열이고 회전이 가능하니까 시스형에다가 브로민 한 문제를 더 집어넣었던 트랜스형에 브로민 한 문제를 더 집어넣었던 그러면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네. 이건 더 이상 이성질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C2에 H2에 Br 고 되면 더 이상 이성질은 없어요. 이. 근데 말입니다. 브로민 말고 Cl2 염소를 한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염소 한번 집어넣으면 왜 여기 수소, 브로민, 염소하고 또 이쪽에 있겠죠? 네. 근데 이쪽 파트는 뭐 어차피 BGX에도 상관없겠습니다만은 요 탄소 입장에서는 4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수소, 브로민, 염소 또 다른 4개가 서로 다 달라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중심 탄소를 준비해봤습니다. 뭐 수소가 있었겠고 브로민이 있겠고 염소가 있었습니다. 그지?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놈이 이렇게 있는 형식이 탄소 4개에 대해서 느낌 알겠습니까? 네. 되겠나요? 이렇게 생긴 놈인데 이 두 개의 위치를 내가 바꿔봅니다. 이해됐습니까? 거울로 놔두면은 거울로 놔뒀을 때 그지? 대칭식. 거울로 놔뒀을 때 대칭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버리면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거하고 안 겹쳐져요. 네. 좀 전에 브로민 요 이성질체는 뼈대가 달라졌던 기하적인 위치가 달라졌던 끓는 점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끓는 차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탄소에 수소, 염소, 브로민, 플로린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탄소에 플로린, 브로민, 염소, 수소 이렇게 해보죠. 이게 거울로 겹쳐지는 것이지 이름을 가지고 와서 붙여버리면 안 겹쳐져요. 이런 걸 광학이성질이라고 이름습니다. 교과서에서 많이 빠지는 내용인데요. 광학이성질. 근데 우리 책에는 광학이성질, 거울선이성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충전에 보시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에 결합하는 내용이 전부 다 달랐을 때 광학이성질가 나오는데요. 얘네들은 끓는 점이 똑같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끓는 점으로도 분리가 안 돼. 안 됩니다. 꼭 분리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이런 광학이성질, 거울선이성질은 뭐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중요한 게 의약품 쪽에서요.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탄소에 결합선 4개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요거는 약의 효과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된 놈은 약의 효과가 없다고 해볼게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투약량을 2배 늘리면 되죠. 되겠습니까? 합성의약품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효과가 있는데 이거 효과 없으면 2배 먹으면 돼요. 필요한 양은 2배 먹으면 필요 없는 놈은 뭐 없는 대로 살고 이게 약 효과가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건 약인데 이건 독이면 어떡할까요? 아니요. 이건 단 1g만 먹었으면 곤란하잖아. 2배로 해요. 확률 50대 50으로 찍어서 내기를.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 광학이성질을 만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 모두 다 특허에 걸려 있어요. 의약품 만드는 과정에서입니다. 어우, 돈 많이 벌겠네요. 돈이에요. 다 돈이에요. 거울상 이성질을 안 만들기 위해서 처음 만들 때 이쪽에 큰 장용기를 붙여갖고 하다가 나중에 떼내고 뭐 이런 과정들이 나와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특허, 돈이 들리는 것들이라서 우리가 지금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의약품들
특히 뭐 비싼 의약품 많잖아요. 심지어 주사 한 방에 수백만 이상 하고 가는 그 수백만 이상씩 불려주는 그런 약들도 많습니다. 지금도요? 예, 옥당이 되는 약품들도 있어요. 야 IQ 높아지는 약이 얼마나 그거 비싼데. 있어? 어쨌든 그런 다양한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데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거울상위성제를 필요한 거울상위성제 필요한 것만 만드는 그런 연습이 그런 과정들이 있다. 뭐 그 정도만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169페이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탄화수에 대해서는 뭐 상당수 공부를 시켜봤는데요. 자, 백 돌아와서 이제 연습 문제를 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표현부터 풀어야 돼. 146쪽부터 예 해보십시오. 146쪽 맨 앞에서부터 쭉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시작해볼까요? 이거 있잖아요. 예. 아, 우리가 지금 탄화수 1, 2파트 즉 22강과 23강을 한꺼번에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22강하고 3강. 예. 그래서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22강, 23강 문제를 전부 다 푸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예, 그렇네요. 월요일까지 하면 안 될까요? 일요일까지 하면 되는데요. 아, 예. 처음에 월요일까지 했었으면 왜 그럽시다 할 거 아닌데. 우리 정확하. 그때 뭐 어차피 일요일까지 하는 거나 월요일까지 하는 거요? 그게 아니겠어요? 잘 나와. 선생님 그 큰 차이를 모르고. 안 준다고.